국민투표, 국민바람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소환제이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영어로 리콜이라고 불리는 소환제도는 실제로 산업계의 리콜제도와 같은 원리이다.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보상해주듯이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국민소환제는 주로 국회의원 소환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이 등장하고 국회의원들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유권자가 직접 의원을 해임할 수단을 달라는 요구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고 필요하다면 내 손으로 직접 해임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 대상에서 빠졌다.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는 이유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소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 경험이 있다. 2016년 12월 3일 171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참여해 발의를 했고 엿새 후인 9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34, 반대 56으로 가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탄핵에 대한 내용은 없다. 여론은 국민소환제에 대해 절대다수가 찬성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내 위반 국회의원의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77.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의정활동 위축,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은 15.6%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일부 헌법상 원리와 충돌하고 정치적 악용 우려가 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유권자 발해 투표로 소환 가능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10여 국이다. 이 중 선진국은 영국이 거의 유일하다. 영국의 국민소환법은 2009년 하원의원들이 의원 수당을 남용한 지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의원 윤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그리고 첫 번째 사례로 2019년 5월 3일에 하원의원 소환에 성공하였다. 다만 영국의 국민소환법은 하원의원이 형사문제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의원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4일 이상 당한 경우 등 소환 사유를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활동으로 인한 의원 소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의원이 정책적 결정이 소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대의기관의 자유의 원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소환 절차가 시작되고 6주 동안에 유권자의 10%가 소환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면 국회의원이 소환된다는 것이다. 별도의 소환 투표 없이 소환이 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소환된 국회의원은 소환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연이어 보궐선거를 함으로써 두 번의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이 전체 국가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헌법상 자유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의 원칙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만약 국민소환제가 도입돼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면 자유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낙선한 후보 측에서 당선인 흔들기용으로 국민소환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은 사라지고 입법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엄격한 국민소환제도를 만들 가능성도 낮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누가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고대 아테네는 그들의 민주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이름을 도편에 써넣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를 운영했다. 70년 동안 시행되었고
이 시기 11명을 추방했다. 아테네의 정치인 페리클레스는 30여 년 동안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이를 악용하는 등 국민 소환제와 유사한 보편 추방제는 아테네에 찬란했던 민주정을 중후 정치로 전락시켰다. 이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물론 많은 결함이 존재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고 깊어진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정리하면 국민 소환제는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커 국회의 불성실함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정치인의 자질과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려면 대의제의 기본 원리인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및 자유임 원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책에 도구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